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미군이 개발해낸 무기가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다급하게 한국에게 이 무기를 수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9월 4일 국방과학연구소가 게재한 사진 한 장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홈페이지에는 해상 표적의 정중앙에 정확하게 꽂힌 미사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양궁 경기에서 렌즈를 관통시킨 화살처럼 해상 표적의 한 중간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죠. 이 무기의 정체는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초 발사 지점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표적 한가운데 세워진 깃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이 사진이 놀라운 이유는 미사일로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쪽집게로 찝듯이 명중시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희귀한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사진보다 더 놀라운 건 고체 열압력 화약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열압력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1979년 소련은 미국에 앞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전사들은 소련군을 향해 기습을 감행해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고는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마치 게릴라처럼 치고 빠지는 이들을 공격하고 싶어도 동굴로 숨어버려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자칫 음침한 동굴로 들어갔다가는 무자비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에 빡친 소련은 과학자들에게 동굴 속에서 폭발하면서 엄청난 열폭풍을 일으키는 열압력 무기를 개발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개발에 성공해 최초의 고체 열압력 화약이 인류사에 등장합니다. 이 화약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금속 분말과 함께 기존의 화약을 혼합시킨 것으로 실내에서 폭발하면 엄청난 화염과 동시에 폭발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화염이 동굴을 따라 전파되면서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연소시켜 질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결국 소련은 동굴에 숨은 아프가니스탄 전사들을 상대로 사용했고 그들로부터 사탄의 무기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94년 그로즈니 시가전은 물론 2017년 이라크에도 수출시켰죠. 그런데 미국 역시 이 화약을 개발해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때문이었죠. 빈 라덴의 은거지라고 생각했던 토라보라 동굴을 폭파시키려던 미군은 CIA의 보고자료에서 소련이 개발했던 이 화약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당시 미군은 액체연료 형태의 열압력 무기를 보유했지만 콘크리트나 지하 관통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미국 과학자들은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해 3개월 만에 미국형 고체 열압력 화약을 개발해냈죠. 그리고 907kg이나 나갔던 BLU-118 벙커버스터에 탑재시켜 토라보라 동굴에 투하시킵니다. 이 무기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공격 후 동굴을 수색하던 미군 수색대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결과물을 봤습니다. 무기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다만 빈 라덴이 그 동굴에 있지 않아 실패했지만 고체 열압력 화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 이 열압력 화약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그건 바로 연평해전부터입니다. 한국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서울을 향해 1000여 문이 넘는 각종 포를 겨냥시켜둔 상태로 동굴에 위장해 두었죠. 만약 공격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동굴 밖으로 배치시켜 발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은 갱도 포병진지를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1953년까지 지속된 한국전쟁의 경험을 기초로 이를 발전시켰는데요. 전쟁 발발 후 휴전선을 따라 지난한 참호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중공군과 북한군은 갱도진지를 만들어 놓고 폭격기가 없을 때는 동굴 밖으로 나와 포격한 후 폭격기가 등장하면 다시 동굴로 숨어두는 전술로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갱도진지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항공폭격부터 시작해 155mm 중포사격까지 이어갔지만 갱도진지를 무력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갱도포병진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지난 2010년 북한은 연평도에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백령도 근해에서 호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북한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공격을 당장 멈추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뜨거운 맛을 볼 준비를 하라는 통지문을 보내왔죠.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이어가자 연평도에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9이라는 자주포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연평도 폭격은 한국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빡친 한국군은 북한의 갱도진지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KT-SSM입니다. 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에는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갱도진지를 파괴시킬 수 있도록 두터운 강철 몸통을 가졌으며 내부에는 스마트 탄저 신관과 한국형 고체 열압력 화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5m 이상의 콘크리트를 관통한 후 스마트 탄저 신관이 지하 공간을 감지해 폭발을 명령하면 화약이 폭발하죠.
폭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폭탄이 폭발하면 탄두 속의 분말이 반경 수백 미터 공간 속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이렇게 분산된 분말이 점화되며 강한 폭발력을 일으키는데 폭발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고압의 폭발 에너지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공간 내의 모든 적은 전멸합니다. 타서 죽거나 질식해서 죽거나 말이죠. 이렇게 치명적인 폭발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인권단체는 이 무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북한 갱도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무기를 수입해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럼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이 무기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란을 큰 위협으로 꼽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세 개의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인데요. 1968년 영국이 걸프 지역에서 철수한 후 이란은 이 세 개의 섬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해 1992년 한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리죠. 이때부터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 사이에는 첨예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과 상당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은 물론이고 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했는데 북한이 가진 최고의 기술력, 즉 땅굴 기지를 만드는 기술도 제공했죠. 이런 영향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부대는 대부분 지하 갱도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은 불과 60km 거리에 두고 있어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의 지하 갱도를 무력화시킬 파괴 무기를 필요로 했는데 한국산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가 구미를 당겼죠. 지난 2월 20일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와 KT-SSM 수출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팀이 추진 중이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지난 2017년 하나 디펜스와 7천억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12대, 12대의 탄약 보급 차량, 한국형 GPS 유도탄 등을 수입하기로 했죠.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하나는 아랍에미레이트 대표에게 게릴라들이 숨어있는 동굴진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지하관통 유도탄이 개발되었음을 알려졌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레이트는 예멘 후티 반군의 매복 기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이 무기의 존재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아랍에미레이트형 KT-SSM이 2021년부터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수출한 것처럼 요즘 한국산 무기가 새로운 한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무기 한류가 불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제 군사력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군사력 지수를 발표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2020년 기준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국가가 138개이니 상위 5%에 포함되는 진정한 선진국이죠. 물론 단순히 군사력만 키운 것이 아니라 무기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2007년 8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무기 수출 분야는 2017년 3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400% 성장한 겁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분야의 발전 배경에는 국내 최대의 항공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자주국방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으로 공군의 핵심 전력을 키워냈습니다. 기본훈련기 KT-1을 시작으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등을 탄생시키며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현재는 단군 일의 최대 무기 사업이라는 KFX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거의 완성해냈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재까지 약 4조 원에 이르는 KT-1과 T-50 148대를 수출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항공기 분야는 워낙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바쳐 항공기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했고,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하기 위해 8,800억 원, 포세이돈 6대를 위해 1조 9천억 원 등 대략 계산해봐도 10조 원이 넘는 돈을 쓴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훈련기부터 경공격기까지 성공해냈고 조만간 한국형 전투기도 생산하게 되면 더 이상 외국에 지불해야 할 돈을 절약해 새로운 무기 개발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비단 항공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차 분야의 성장세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은 K2표라는 전무후무한 전차를 생산했는데 설계부터 생산까지 90%를 전부 국산화시켰습니다.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에서 전차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2008년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폴란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인도 등과 수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 디펜스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중 최고라 불리는 K9을 생산해 무기 분야의 수출 기록을 세웠죠. 터키 280문을 시작으로 인도의 100문, 핀란드의 28문, 에스토니아의 12문, 폴란드의 120문, 노르웨이의 24문, 그리고 얼마 전 호주가 30문을 구매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미국의 팔라딘은 물론이고 독일의 최대 역작인 펜저하비츠 2000과 비교해도 절대 성능 면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선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의 점유율을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자체 개발한 만큼 현재 한국군에 1300여 대가 실전에 배치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수량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해군 분야의 무기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수함을 들 수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90년대 초반 독일에서 수입한 209를 모델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심해에서 잠수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특성상 굉장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과 장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핵무기보다 만들기 어렵다는 최첨단 무기죠.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잠수함에 매료돼 세척을 발주했고 그 성능에 만족해 2019년 1400톤급 세척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이제 독자적인 잠수함을 건조해 수출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현재 1400톤 장보고급을 넘어 1800톤 손원일급 그리고 3000톤 도산 안창호급까지 발전시켜왔습니다. 중형 잠수함 기준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인도, 호주, 중국, 미국 등인데 이제 한국이 9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건조 능력은 자존심 높기로 소문난 영국도 바꿔버렸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2012년 군수지원함 도입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게 내척을 발주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점도 그렇지만 해가 지지 않는 해상 강국을 구축했던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게 발주한 군함이었기에 더 놀라웠습니다. 한때 전세계 선박의 80%를 생산하던 영국에서 외국 기업에게 선박을 맡긴다는 건 굉장한 이슈였었죠. 워낙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이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건조 능력에 반한 것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에게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을 발주했습니다. 그 길이만 173m에 폭 23m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죠. 그리고 지난 6월 울산에서 뉴질랜드로 안전하게 인도시켰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외국으로부터 소총부터 탄약까지 모조리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소총을 만들 능력도 탄약을 만들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원조받은 소총으로 가까스로 북한에 맞서 싸우던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무기 수출국이 된 걸 보면 그동안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해 세계 1위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